부모님들의 이런 과오로 해서 2번 정도 강제 추방을 당해봤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집이 몰락하게 됐어요. 북한에서의 극형인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어머머머, 어떡해.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어머, 하는데 어떡하니. 한 그때가 99년도였으니까 한 23년, 24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소리 하면 여기가 뚝뚝 막히고 좀 아파요. 알잖아요, 북한의 사형복은 어떤지. 가족을 앉혀주죠. 어머니 앉아서 이제 피도 튀고 너는 여기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 지도를 딱 봤는데 상해예요. 산골이 나는 그런 산골인 줄 몰랐어요. 집을 이렇게 막 흙으로 빚어놓은 집처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산골에서 내가 이 흙집에서 살려고 여기에 왔을까? 막 소리 질렀죠. 나는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공안차들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5명이 그 길을 도착하니까 그게 막 촌장 막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저 같은 탈북 여성들이 몇 명이 되나 봐요. 그 마을에. 이제 먼저 심사를 받는 거죠. 그 남자들이 나 저 여자 데리고 가겠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길을 턱 갔는데 나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소리를 지르면 막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너네 날 여기다 떨궈버리면 나 이제 오면서 공안차가 지나가는 거 봤다? 그리고 오면서 파출소가 어디 있는 것도 봤다? 나는 나를 여기다 떨궈두면 나는 저쪽 뛰어갈 것이다. 너네를 고발할 것이다 하니까 그게 촌장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냐고. 안 된다고. 저런 애가 마을에 한 명 있으면 제 혼자만 도망가면 되는데 다 추동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간다.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모두 이제 퇴짜 맞은 거죠. 다섯 명 모두. 그 5명이 그 중에서 막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랬지. 그럼 너는 있고 싶으면 있어라. 나는 토굴집에서 옥수수빵 먹자고 온 건 아니니까. 그 브로커들이 막 중국말로 욕하는데 그때 당시는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뭔 욕을 하는지 뭐 욕하겠으면 욕하고 그냥 귀를 딱 막고 그래서 도로 나왔어요. 하루로. 이제 그 브로커 집에서 자다가 이제 같은 데다가 우리를 이어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세끼 밥을 주고 하는데 근데 그 브로커가 좀 저를 무서워했어요. 뭐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내가 바로바로 이렇게 막 뭐라 하니까 날 보고 제발 좀 말해봐. 좀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이래요. 빛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햇빛을 봐야 되겠다. 나는 우리 여기서 일다가 다 이제 살이 누렇게 돼가지고 나는 빛을 봐야 되겠다. 문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막 소리 지르니까 제발 소리 지르지 말라.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말래요. 그래서 빗장을 조금 열어놨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딱 그 브로콜리 뒷창문이에요. 근데 창문을 딱 들여다보는데 부부간에 그 아침에 막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야. 부부간이. 아침에. 그 아침에 밤에는 뭐 하다가 피뚝 생각이 든 게 난 여기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회다. 근데 사실은 저는 중국에 친척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친척들을 찾아가면 살 길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짱 하나 가지고 나는 도망치겠으니까 너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네 있을 사람은 있고 내 따라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중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우리 친척집을 갈 자신도 없다. 난 내 혼자 가겠다. 나 따라오지 마라 이랬거든요. 언니 대단하다. 좀 그랬나 봐. 그래서 도망친데 나만 도망친 게 아니라 다 도망쳤어요. 그럼요. 다 도망가야지. 다 도망쳤어요. 근데 모르지 어느 누구의 손에 또 잡힐지도. 근데 일단은 거기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막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 이제 브로커 따라오는 줄 알고 정신없이 뛰는데 막 비를 맞고 가는데 누가 부르지 않으니까 막 겁도 나고 하는데 딱 신호등이 걸린 거예요. 건너갈 수도 없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내 앞에 탁 서더라고요. 어이 누구 아니냐고 그러는 거야. 뚝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 거야. 왜? 그게 이제 우리 무산은 이제 세상에 장마당이 중국 시장이 열릴 정도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친척 방문이라는 여행 증명서를 떼고 와서 많이 장사를 해요. 명문은 친척 방문이지만 그냥 장사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집에 그 나오던 친척이어서 중국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자초지방 좀 물어보지 말고 나는 친척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하니까 그 친구가 일단은 비가 오니까 자기네 집에 가재요. 큰 하우스 농사를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보초막처럼인데 집을 잘 지어놨어요. 네, 그 네. 경비원이 자는 집인데도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자기 누나 옷도 가져오고 이제 어머머머.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114에다 전화를 하면 네. 그 친척의 이름을 알면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 해서 이모 이름도 이모네 전화번호도 찾고 외삼촌네 전화번호도 찾은 찾고 거예요. 그래서 갔죠 이모네 집으로. 이모랑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네가 왜 탈북했냐고. 그러니까 탈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집도 아니었는데 네가 왜 탈북했냐 그래서 중국에선 전혀 소식을 모르니까. 모르죠. 그래서 아무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난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오빠 얘기 아버지 얘기가 그 억이 막힌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안 나와. 여기 떡 억이 막혀서 막 실어증이 오는 사람처럼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니까 이모가 하는 소리가 여기는 이제 1년에 몇 번씩 오다가 떨어진다 그러죠. 색출해 탈북자를 색출해내라고. 그때는 3,000원 포상금을 줬어요. 어떤 중국 그 사람들은 진짜 일부러 막 일부러 다니는구나. 일부러 그 잡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다음 걱정되는 게 있죠. 내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걱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의 먼 친척이 있는 그 친척의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런용성으로 옮겨가요. 제가. 멀리 갔네요 또. 그래서 런용성에 이제 북진시라는 그곳에 가면 또 두부로 유명한 고장이에요. 오, 네. 그래서 두부 공장에 일하러 갔죠. 일하러 간 게네요. 두부 공장에서 한 1년 반 정도, 1년 한 7, 8개월 정도 일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다 배우면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조금씩 말을 하게 되고 그다음 6개월 되니까 이제 다 받아치기 하는 거죠. 이렇게 암기 능력이 네, 좀 빨라요. 네. 습득이 좀 빠르네요. 빠르고 네. 또 독학으로 공부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서 두부나 만들 애가 아니다. 중국 땅에 참 넓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니까 네가 한번 네 스스로도 한번 큰 데 나가서 한번 개척해보라. 너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힘들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할 때 다시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좋은 분이시다. 그분도. 그래서 진짜 그 한마디 말을 믿고 이제 나왔어요. 시내로. 시내로. 네. 그래서 그래. 뭐 어떤 일을? 시내로 나와가지고 당장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조선 술집 이렇게 썼는데 중국말로 처우센 주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불고기집인 거예요. 오, 불고기집.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판진이라는 곳이 한참 막 개발이 엄청 심하게 될 때였고 네. 그리고 거기서 유전이 나왔어요. 기름이. 한국 회사들이 막 들어올 때였어요. 중국은 이제 그 웨이터라 그러죠 여기서. 네. 웨이터가 나이 제한이 있어요. 오, 몇 살까지? 18살에서 23살까지예요. 웨이터가 젊은 친구들로 고용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9이었어요. 근데 거짓말했죠. 23살이라고 속더라고요. 오, 동안이셔서. 근데 아니 그런 것보다도 울며 겨자 먹기 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조선 식당인데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홀에 웨이터가 한국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회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면접에서 합격되어가지고 취직하시겠죠. 했죠. 제가 한 5개월 정도 일 잘해가지고 청장이 됐어요. 제가. 오, 승진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맹장을 알았어요. 그 여성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거 있잖아. 그것과 동시에 이제 겹쳐서 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혈을 좀 한 거예요. 맹장 수술하면서 이제 그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잡고 나왔어요. 그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제 친척들을 찾게 됐어요. 또 친척들을? 네. 그러니까 내가 그 가서 일하던 곳에 이제 저희 친척들이 있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식당으로 계속 11시쯤에는 이제 냉면 먹으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그 오빠였어요. 저희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끌리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자꾸 그분한테 끌렸고 네. 그분도 저한테 불끈 날 보고 자꾸 동생 하자고 막 이러면서 뭐 우리도 북한에 친척이 있다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언니가 대신 사촌 언니인데 그 오빠는 나하고 육촌이 되는 분이죠. 그 오빠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내가 일거리 주겠으니까 좀 쉽게 해보자 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글 공부를 했죠. 이제 오빠가 그때는 그곳에 이제 무역국이라는 곳에 다녔어요. 통역사들을 관리하시는 분이었어요. 한국 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오빠가 너 공장에 한번 상주 통역사가 필요하다는데 면접 가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갔어요. 그 공장에.
지금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 거기서 인연이 되신 네네, 거예요? 그 공장으로 면접을 갔는데 면접관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일하자고 면접을 갔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은 부인 면접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나 보네, 속마음은. 네. 남자 통역사는 한 달에 1,600을 줘요. 그리고 여자 통역사는 1,200을 줘요. 네. 약간 뭐지? 그렇죠. 왜 남자는 1,600 주고 나는 1,200이지? 뭐 남녀 평등권이라는데 왜 너네는 차별을 주냐 이러니까 원래 회사 방침이라고 아니 난 그건 못해 하고서는 왔어요. 한 이틀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자기 이제 회장님하고 이렇게 회사하고 토론했는데 이사장님하고 토론했는데 여자 통역사도 1,600 주겠다 한다고 해서 아니 싫어요 못해요 이랬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냥 배짱치기 한 거죠. 네. 한 3일 됐더니 나 1,800을 준대요. 네. 아, 그래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이거 가지고 남는 게 없으니까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올 때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서 너네 나를 같은 중국 교포 취급하듯이 하면 안 된다. 나는 중국 교포가 아니고 나는 북한에서 온 여자다. 그래서 뭔 배짱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중국 교포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내 생활비도 쓰고 북에 남겨진 가족들한테도 용돈을 보내야 된다 하고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약간 기뚱기뚱 하더라고요. 3일 만에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주면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요거 봐라. 생각에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돈을 더 해야 되겠네. 난 3,000 달라 그랬어요. 1,600이 아니 1,300이었는데 1,200에서 1,600 됐다, 1,800 됐다, 3,000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던 게 알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3,000 주겠대요. 네. 그 오케이 하고 갔어요. 그래 월요일 와서 이제 계약을 쓰고 일해서 3,000 받기로 하고. 근데 작은 그분이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회사에서 토론된 거는 1,600을 주기로 토론이 됐고. 네. 이분이 그다음 제가 면접 볼 때 얘기를 했잖아. 나는 북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벌었는 데서 동정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사비로 1,400을 저한테 메꿔주는 거예요. 사비로. 그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한 달 후에.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월급이 나오잖아 통장에. 그게는 1,800이에요. 네네네. 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 그 1,400을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통장이 없잖아. 제 명의.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1,400을 사비로 주는 거래요. 그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그분이 거기서 인연이 되어서 어떻게 한국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한국에 그냥 여차 해가지고 왔죠. 근데 그러면 한국에 그럼 그분이 남편분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알고서 몇 년을 중국에 계신 거예요? 아니 한 3개월 일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중국하고 한 합영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있던 그 주소지가 그냥 비료 공장이 있었고 시멘트 공장이 있다 보니까 항상 거기는 암모니아 냄새 엄청 나고 그쪽에서는 연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이 엄청 안 좋아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이. 그래서 3개월 있다 한국 돌아간대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우리 남편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성적으로 그랬나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가기 전에 한 보름 전에 네. 식모가 저한테 퇴근했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 차장이 밥 사준대 그런 거였어. 근데 일하면서 별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네. 왜 갑자기 나를 밥 사주지? 별로 안 먹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꼭 나아졌으면 좋겠대 오늘 보고.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 다 있는 줄 알았어. 가는데 없어요. 그 이모하고 정 차장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 아니 그냥 그게 아니고 정 차장이 너한테 할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모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사실은 미스 김한테 관심 있다 한다. 그때는 연애만 하면 무조건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상당히 이제 고지식하고 순진했겠죠. 그래서 연애만 하면 무조건 결혼해서 한국 가는 줄 알고 난 한국 못 간다. 신분증도 없고 이제 한국 가려면 이제 여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하는데 나는 여권도 없고 한국에 갈 수가 없다. 근데 그 이모가 말씀하시기를 야 여기서 중국 신분증 내 가지고 국제결혼 수속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뭐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깜짝. 그러면 이모 그 하면 갈 수 있냐고 그렇게 갈 수 있대. 근데 신분증 만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나는 그거 할 돈도 없고 없다 하니까 남편이 그때 자기가 그 돈을 다 부담하겠으니까 해보래요. 찾아보래 사람을.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은 생각하기를 이제 신분증을 내고 여권 내고 하면 그냥 2석 달
2, 3개월 걸리면 한국에 올 줄 알았나 봐요. 2004년도부터 전산화가 시작됐어요. 농촌들에 보면 호적을 못 올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전산화를 하면서 이제 다 올려주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신분이 누락된 걸로 해가지고 이제 호적이 누락된 걸 해가지고 호적을 올렸어요. 거기다가 호적관리부는 거짓말해서 일주일이면 딱 나오는데 신분증은 한 6개월 만에 나와요. 안 줘요, 신분증을. 왜요? 계속 구실을 내는 거지. 돈 뜯어먹으려고. 그래 뭐 어찌가 하다 보니까 이제 3년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아니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가시고 내가 만들어준다, 나 돈 대주겠다 하고 3년이라는 있었어요. 굴러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그동안에는 그럼 전화로만 연애하시고 전화로 계속 네. 그냥 우린 세 마디면 다예요. 잘 있니? 예. 밥은 잘 먹고 예. 아픈 데는 없고 예. 그럼 됐지 뭐 하고 툭 끊어요. 그러면 3년 뒤에는 그러면 신분증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바로 나 저기 여권을 해가지고 오게 됐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이제 세상에.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남편이 너무 내가 힘들게 막 왔다 갔다 막 숨차게 일하는 걸 봐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고 내가 생활비를 보태주겠으니까 네가 버는 돈만큼의 생활비를 보태주겠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라.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신랑이 2, 3개월은 올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년 동안 신랑이 이제 매월 이제 $500씩 저한테 생활비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500면 4,500에서 조금 꼬리가 달려요, 한 달에. 그 내가 이제 중국 돈으로 4천이 된다는 거죠? 네.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 많은 돈이죠. 그렇죠. 그 또 통역해서 조금씩 벌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죠, 제가. 참 고마운 분이네요. 근데 2, 3개월을 줄 줄 알았는데 3년. 3년을 그렇게 꼬박 주신 거예요? 꼬박 줬어요. 그래서 솔직히 은근히 좀 부담스럽긴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안 부담스러운데 그분은 네.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신분증이? 사기치는 줄 네, 알고. 예. 그럼요. 근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